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이엔드 주택 하면은 떠올릴 법한 그런 대표적인 곳들은 사실 청담동, 한남동 이런 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데도 아니고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를 마냥 이제 강남권의 고가 주택들은 전반적으로 다 가는 흐름이라 그렇다, 또는 이런 아서포 나인원 같은 하이엔드 주택들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라고 보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 핫한 고급 주택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크로솔 포레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 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에트르노 청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가 대비해서도 꽤 오른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는 걸 시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한 동짜리 빌라라고 봤던 거고 가격이 안 오르는 그런 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봤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신축이면서 대체제 없고 상품성 좋은 이런 단지들. 이 아파트 월세 최고가 경신 소식이랑 이어지는데 한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거래된 PH129의 4억에 4천만 원 거래가 역대 아파트 공동주택 월세 최고가였는데 그거를 야크로솔 포레스트 A동 펜트하우스가 또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 7월 7일 날 20억에 4,500만 원으로 거래가 되게 되면서 약 1년 4개월 만에 지금 아파트 월세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볼 수 있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물 제대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죠. 또 A동에 또 다른 펜트에서 3호 라인 펜트에서 40억에 2,500만 원 거래가 되면서 요게 그 이제 분양을 안 한 세대입니다. DLENC가 아직 보유하고 있는 그 세대에서 40억에 2,500만 원 거래가 6월 23일 날 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래가 연달아 나오게 되면서 40억에 2,500만 원, 뭐 20억에 4,500만 원 요런 거래가 톡톡 되고, 그리고 7월 11일 날은 또 7억에 2,400만 원 거래가 5층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올 초에 5억에 2,800만 원 거래가 되면서 그게 또 이제 역대 최고가 2위에 될 것 같다고 또 호들갑을 떨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B동 2호 라인 중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은, 특히 월세 같은 걸로 선호도가 높은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A동 5층이 7억에 2,400만 원에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지금까지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얘기였는데 매매 같은 경우도 7월 들어서 B동 40층 77평형이 95억에 매매 거래가 됐다는 거를 또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죠. 근데 그 이후에 이 37평형에서도 금방 매매 거래가 될 것 같다고. 왜냐면 매물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4층 매물이 있었습니다. A동 4층.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하기 무섭게 7월 12일 날 37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이걸 뭐 특별한 예상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가 뭔가 분위기도 그랬고, 이 37평형이 전세 가격이 30억 정도인데 매매 가격이 37억 38억 이러니까 뭐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도 좋고, 그러니까 갭이 10억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지금 서울에서 제일 핫한 아파트가 갭이 10억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아시겠지만 서울의 지금 아파트 전세가율은 웬만하면 거의 반 정도라고 보면 되죠. 40억짜리 살려면 20억 있어야 되고 50억짜리 살려면 25억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전세가율도 낮고 이런 투자 수요도 들어오기도 좋고, 37억 5천이라는 돈이면 사실 지금 반포의 신축 34평형도 그냥 40억이 넘는 상황이니까. 최근에 레미안 원밸리 같은 데 거래가 또 있었죠. 근데 여기는 아크로솔 포레스트 37평형인데 37억, 뭐 40억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물론 비싼 금액이지만 반포나 이런 데 국평 가격들이 워낙에 요즘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면 사실 뭐 물이 제대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할 텐데, 이게 지금 37평형에 거래되고 나서 또 62평형 매물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또 65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실거래 소식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그 A동의 중층이 65억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만 62평형, 77평형, 37평형이 전부가 거래가 되면서 지금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매매 매물이 정말로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되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아까 제가 아파트 월세 역대 최고가 경신 소식에 대해서 조금 그 이야기를 드려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작년 3월에 거래된 PH129 4억에 4천만 원이다가 이번에 아크로솔 포레스트 20억에 4,500만 원에 경신을 했는데, 그 전이랑 또 지금이랑 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PH129 거래가 됐을 때만 해도 2위가 뭐였냐를 보면은 그때 2위도 또 아크로솔 포레스트였어요. 그때 2위가 21년 7월 30일경, 그러니까 아크로솔 포레스트 입주장이 끝날 때쯤 그런 분위기가 있던 때에 20억에 2,700만 원 거래가 되면서 역대 최고가 월세 순위 1위를 하고 있었다가 PH129가 다시 1위를 되찾았다가 지금 이번에 아크로솔 포레스트 펜트 20억에 4,500만 원 거래가 되면서 또 1위를 하게 된 겁니다. 현 시점에 3위는 어딜까를 보면은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맞는데 이 당시에 거래된 20억이 2,700이 아니에요. 사실 박태양 TV를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올해 초에 제가 아크로솔 포레스트 62평형에서 5억에 2,800 거래가 됐었는데 B동 2호 라인에서 그게 역대 아파트 월세 최고가 2위를 하게 될 것 같다고. 그때 당시엔 1위가 PH119였으니까. 그래서 현 시점에 지금 순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위가 아크로솔 포레스트 펜트, 2위가 PH119, 3위가 아크로솔 포레스트 62평 2,800만 원으로, 그리고 4위가 아크로솔 포레스트, 5위는 아마 2020년인가 21년에 거래됐던 한남도일 2,600만 원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월세 최고가 5위 안에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3개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히려 3위랑 4위랑 지금 약간 이제 하극상이 벌어진 상황인 거죠. 물론 보증금 차이는 15억이나 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단지 내의 월세 최고가 순위가 아크로솔 포레스트 내에서 1위가 펜트, 2위가 62평, 3위가 77평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 데이터로 이 정도로 느껴질 정도면 사실 실제 시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냥 아서포는 보면 계약이다라는 말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중개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끼리 그 정도의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들의 매물이 사실 최근에 나와서 거래된 게 아니라 제가 이 95억 매매 거래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런 금액으로 살 수 있게 된 지가 조금 됐다고. 올해 초에 입주 2년차를 맞이한 다음에 대략 77평형은 95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이 있어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37평형이나 62평형도 좀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물이 들어오는 듯 하더니 후루룩 거래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아니 최근에 강남권에 전반적으로 약간 반등세 상승세가 있으니까 다 그런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보긴 어려운 게 최근에 사실 나인원 한남에서 하락 거래가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작년 12월에 그 최고가를 경신했던 75평형이 94억 5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 6월 말에 90억에 거래가 되면서 4억 5천 정도 하락 거래가 나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냥 이제 강남권의 고가 주택들은 전반적으로 다 가는 흐름이라 그렇다, 또는 이런 아서포 나인원 같은 하이엔드 주택들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보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이엔드 주택 하면은 떠올릴 법한 그런 대표적인 곳들은 사실 청담동, 한남동 이런 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데도 아니고 성수동에 있는 이런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은 이런 청담동, 한남동 같은 지역적인 특성, 하이엔드 느낌이 나는 동네, 이런 것들이 물론 플러스 점수가 맞지만 그런 데는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뭔가 잘 되기 어려워, 또는 주상복합이나 한동짜리 주거시설은 한계가 있어 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약간 이제 고리타분한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입주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랬던 거는 뭔가 신축 빨이나 이런 한강뷰 빨이다 라고 이제 볼 수도 있었을 법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 시점에 입주를 시작하고 2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상황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는 오히려 입주 때보다 지금 더한 느낌인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2년 반 정도 동안 리뷰가 쌓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평가를 주게 되면서 고액 월세 수요층들이 일단 많이 오고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되면서 그게 또 매매가에 반영이 되고, 아, 이 정도 매매가를 하는 근거가 있구나라는 게 뭔가 이제 좀 반영이 되게 되고,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소식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더필레스틸산 같은 단지도 청담, 한담 같은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리처드 마이어라는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오고 규모도 있고 이렇지만 약간 반포 거기서 하이엔드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시선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이런 이제 추이를 보고 고급주택 시장에서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듯한 느낌,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단지 상품성이 좋으면은 그런 입지적인 것들이 이제 충분히 상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한동짜리나 이런 주상복합 같은 형태도 뭔가 우리가 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제 그런 게 굳건해지면서 약간 서양에 있는 그런 고급 레지던스 같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시점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고 그런 대지 지분이나 뭐 용적률을 다 빼먹었으니까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은 사실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모든 신축 아파트, 모든 신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모든 신축 주거용 부동산들이 겪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갖고 새로 짓는 건물인데 용적률을 남기고 짓는 건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집이나 뭐 고급주택 수요층들로 하여금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는 집 이런 게 중요하지.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은 뭐 대지 지분이나 뭐 용적률 같은 용적률을 뭐 얼마나 썼냐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약간 부차적인 거에 들어갈 거라고 보이는 것 같고, 특히 지금 갓 지어진 이런 신축에서 그런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 같은 얘기를 하는 거는 비율이 좀 많이 적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 핫한 고급주택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크로솔 포레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 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가 대비해서도 꽤 오른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는 걸 시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 건이 아니라 뭐 두어 건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관련 기사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하는 단지에서 그 6층에서 16층 사이에 있는 그 일반 단층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 가수 아이유 씨가 분양받은 거로 유명한 그런 데가 이제 분양 가격은 이제 120억에서 160억 정도 됐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중도금 그 미납 세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6개월에 15억 막 이런 식으로 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세대들이 재분양이 될 때 뭐 190억, 200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그런 게 기사화도 되고 막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한 동짜리 빌라라고 봤던 거고 가격이 안 오르는 그런 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봤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신축이면서 대체제 없고 상품성 좋은 이런 단지들, 그러니까 에테론 청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1000평 가까이 되는 대지가 청담동 한강변에 없으니까, 그리고 외관은 또 라파엘 모네오라고 하는 세계적 건축 거장이 설계했고 이러니까 뭔가 희소하다고 느끼고 대체제가 없다고 느껴서 그런 게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추이를 주목을 하듯이 에테르노 청담도 이제 올해 말에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 추이가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 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사실 지금 올해 들어서부터 시작되는 뭔가 더필리스 73이나 더피코 도산이나 뭐 이런 것들의 약간 이제 발단이 뭔가 에테르노 청담이 약간 게임 체인저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에테르노 청담 같은 그런 이제 고급 빌라 시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화려하고 이런 느낌이 좀 없었고 가격이 오른다는 인식도 없고 이랬는데, 에테르노 청담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분양가가 100억이 넘은 최초의 고급 빌라 이제 분양 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PH119는 분양한 다음에 시세가 올라간 거고 최초 분양 가격은 이제 100억이 한참 안 됐었죠. 그랬는데 에테르노 청담이 이제 100억 넘게 분양을 했는데 분양도 잘 되고 가격도 올라 이러면서 뭔가 게임 체인저처럼 돼가지고 원호 청담도 이제 그 옆에 나오고 원호 청담도 잘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지금 올해 이런 뭐 소위 하이퍼 엔드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장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진취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젊은 부자, 뭐 고급주택 수요층 사이에서도 약간 갈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선진국화되고 이러면서 해외의 그런 초고가 고급 레지던스 막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하이엔드 주택 이런 것들이 큰 흐름으로 볼 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의견들이 좀 이제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예시가 아크로솔 포레스트와 에테르노 청담이 아닌가.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이런 주상복합형 아파트 중에 좀 대표적인 아이라고 볼 수 있고, 에테르노 청담은 우리가 그 전에 고급 빌라라고 불렀던 이런 것들이 약간 규모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 서양에 있는 그런 한 동짜리 고급 주거시설처럼 좀 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고급 빌라라고 보기에도 사실 규모가 커가지고 막 지상 20층 막 이렇게 되니까 빌라라고 보기도 사실 부르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은 이 오늘의 두 번째 소식, 아크로솔 포레스트 제대로 물 들어왔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입주 때나 처음 나왔을 때가 아니라 입주한 지 지금 2년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뭔가 이렇게 혼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는 우리가 이 고급주택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수요층 움직임이 어떨까를 볼 때 굉장히 참고할 만한 예시인 것 같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런 바로 옆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나 아니면 그 전에 뭐 타워팰리스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 축에 끼긴 했지만 이렇게 아크로솔 포레스트처럼 가격적으로 이 정도의 그냥 압도적인 원탑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도 하락장 때는 오히려 더 빠지고 막 이런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대형 가격이 올라가고,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도 아크로솔 포레스트 들어오기 전엔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 딱히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서포가 들어오고 나서 좀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좀 비운의 고급주택으로 많이 꼽히죠. 근데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거는 뭔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남 더일이나 나인원 한남 같이 한국인이 좋아할 법한 전통의 부자들부터 쭉 이어오는 그런 취향에 맞는, 물론 한강뷰는 없지만 대지 크고 뭔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 딱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게 만약에 이런 퍼포먼스를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놀랍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과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크로솔프레스뿐만 아니라 에테르노 청담도. 물론 한강뷰는 압도적이긴 하지만 멋있는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는 많기 때문에 아서포가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 고급 주택 시장도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에 좀 방증이지 않을까,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크로솔프레스트 얘기도 하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이제 올해 이제 입주가 다가오는 에테르노 청담 케이스도 한번 같이 지켜보면서 또 소식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중소형 하이엔드 시장이 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막 부정적인 걸로도 기사가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나 뭐 수요층이 아니더라도 막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받고 막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속해 있는 단지 중에 루시아 도산 208이라고 하는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도생 단지가 있는데, 요 단지에 입주가 임박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전달드리고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루시아 도산이 어떤 단지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들어보자면, 이 루시아 도산 208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도산대로 208 위치에 들어오는 오피스텔 37실과 도시형 생활주택 55세대가 공급된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도생을 합쳐서 총 92세대가 들어오는 단지고요. 주차 대수는 105대로 한 세대당 1.14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펜트를 제외하고 주력 평형은 한 16평, 17평 정도로 실면적이, 그렇게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이제 비슷하게 꾸며져 있는 이제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주차 대수는 총 105대 중에 자주식이 42대고 기계식이 63대로 주차 대수도 이제 한 대가 넘고 자주식이 40% 정도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상층부에 들어가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층부에 들어가 있는 단지인데, 오피스텔은 천장고도 조금 더 높고 천장고가 2.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2.34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아파트 정도랑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는 약간 차등이 좀 있고, 오피스텔은 그리고 또 이 코너 양창으로 해가지고 강남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뚫려있는 뷰가 또 고층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뷰가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측면으로는 창이 뚫려있지 않아가지고 전면으로만 뚫려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렇게 오피스텔이랑 도생이랑 약간 좀 차등을 두고 분양가도 거의 비싼 경우에는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10억 초중반 정도의 분양가였고 오피스텔은 20억 초중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좀 단지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루시아 도산 208이 이제 8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두 달간 입주 지정 기간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당장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입주를 하게 되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중소형 하이엔드 단지들의 입주가 최근에 좀 고전을 하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어져 온 그런 뭐 더라운 펜트하우스나 리버뷰 나루하우스나 리피에드 문정, 펜트리 캐스케이드, 파크트 삼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입주한 것들은 뭐 6개월 정도 걸리고 최근에 입주한 것들도 아직 뭐 입주를 한창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까 좀 그렇게 주목이 되는 경우가 또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루시아 도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입주가 좀 이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 2020년, 2021년 이럴 때 호황기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을 한 것들이 입주가 좀 연달아 있는 것들이 있어서 더 추이가 주목이 되는 거라고 또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약간 이런 것들이 분양을 하는 시점에도 약간 분류를 해서 좀 봤었는데, 이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이런 루시아 도산 208이나 아츠 노년 같은 것들을 사실 분양은 아츠 노년이 먼저 했었어가지고 이제 아츠 노년이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약간 시작점이면서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입주는 이제 루시아 도산 208이 8월에 먼저 입주를 하고 아츠 노년이 한 10월경에 입주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주목이 되는 상황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약간 지금의 이런 하이엔드 주택 오피스텔들 100억대, 200억대 시장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하다고. 약간 뭔가 화려해지면서 뭔가 내장재 같은 것들도 이때 당시에는 이런 17평짜리에, 그전에도 물론 고급을 추구했지만 아예 무슨 17평짜리 오피스텔이나 도생에 막 불탑이나 리마데시오 같은 그런 세계 3대 명품 하이엔드 가구를 넣고, 그러니까 루시아 도산이 리마데시오고 아츠 노년이 불탑입니다. 옥상에 뭔가 인피니티 풀을 만든다든지 막 이런 시도들을 이제 한 것들이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하이엔드 주택 오피스텔들 100억대, 200억대 시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이제 고급 빌라 시장 같은 느낌에서 약간 화려해지면서 분양가도 올라가고 이런 흐름. 그래가지고 약간 묘하게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서 이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어떨까. 왜냐면 이런 것들의 매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임대차 가격을 위주로, 또 임대가 뻥뻥
돌아가고 어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면 그걸 갖고 매수 수요층도 이 정도 월세 받으면 나 이 금액에 사도 괜찮겠다. 뭐 강남 한복판이고 뭐 도산대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돌아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 사전 점검 때 이제 그런 밝혀진 내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보고는 확실히 뭔가 좀 차분하니 고급스럽다. 뭔가 그런 이제 피드백도 많았고요. 그리고 뷰가 다 했다. 뭔가 이런 좀 피드백들도 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상층부의 오피스텔이 양창으로 해가지고 또 고층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고층으로 가게 되면 한강뷰도 나오고 그냥 강남이 이렇게 사방으로 뻥 뚫린 느낌이 딱 나가지고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그런 허세 수요가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임차 수요층이나 이제 매수 수요층들의 피드백이 어떨지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지 이게 입주가 뭐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좀 상황이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획일화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집을 볼 수 있는데 내부를 볼 수 있는데 안 보고 결정할 그런 매수자나 임차인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8월 10일에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약간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런 임차 수요층이나 매수 수요층의 피드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하면은 조금 이제 판단이 되고 약간 입주가 어떻게 되겠다 입주 그리고 임대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좀 나타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냥 어느 정도 예상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이제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단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이 임대가 잘 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있지. 입주 한 달 남았는데 10억에 내놨는데 10억이 안 나가면은 그러면 가격 낮춰야겠다 이런 거는 사실 10억이든 9억이든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임차 수요층 입장에서는 뭘 봐야지 거래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임대 가격이 어느 정도로 되겠다, 임대가 잘 나가겠다 안 되겠다를 좀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 이제 루시아도산 208처럼 그렇게 되면은 좀 파악이 되고 시세도 정해질 것 같다. 하반기에 입주하는 이제 그런 중소형 단지들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한 흐름이다라는 말씀 드려봤고 또 공교롭게 여기 루시아도산 208이 저희 사무실 이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이쪽이 지금 루시아도산 208이 원래 보입니다. 낮이면은. 그래서 이제 자주 또 왕래를 하면서 또 소식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고 그냥 루시아도산 208의 입주 지정 기간이 8월 10일에서 10월 10일로 정해졌다라는 소식 한번 전해드려 봤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박태양 또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사실 이게 두 번째 찍는 영상인데 오디오가 이제 입력이 안 됐다는 걸 알았을 때 굉장히 여기 열이 올라가지고 그냥 퇴근하고 싶었는데 오늘 퇴근하면 다시 찍을 시간이 도저히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이 두 번째 촬영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약간 빈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혀도 꼬이고 막 이러는 상황이라 이거를 한번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다소 또 영상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소식과 이제 흥미로워하실 만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